레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주식이 아주 소폭 올랐지만 좋게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여유롭게 천부를 상회해줘서 역시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나 싶었더니 그게 또 깨졌습니다. 그래도 금방 제자리로 갈 것 같다라는 거는 다른 분들도 댓글에 남겨주셨듯이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일론 머스크도 댓글을 달아놓은 곳이 있고요. 이거 보시면 잘 이번에 좀 정리한 이런 글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참 많은 사업을 하죠. 오로 인더스트리부터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거의 자율주행에 관련된 에너지 사업, 오늘 요 얘기도 조금 할까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파트 디자인이라든지 계속 확장을 해가고 있고 정말 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댓글에도 남겨주셨듯이 이제 보험 사업도 소리 소문 없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죠. 진짜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거기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포텐셜은 여전히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동차 섹터는 어떤가요? 지금 모델 X가 딜리버리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뷰도 나옵니다. 모델 X 플레드인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 또 트윗에도 이런 답글이 달려 있죠. 지금 포뮬러 1보다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2.6초 정도 걸리는데 지금 플레드 모델 X는 이거보다 좀 더 빠르죠. 대단하긴 합니다. 이 덩치 큰 7인승 엄청 무거운 차량이 포뮬러 1보다 가속력이 빠르다라는 게 진짜 놀랄 노짜죠. 요즘은 정말 감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로 인해서 빨리 간다라는 기준이 완전히 삭제됐죠. 그래서 이제 슈퍼카를 감성으로 탄다느니 분명히 한 10년 전 아리클만 보십시오. 슈퍼카의 기준 중 빠른 가속력은 하나의 큰 기준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기술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감성으로 탄다느니 그런 면도 있죠. 어떤 물건에 있어서 감성적인 면이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부분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그 매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델 X를 좀 볼까 하는데요. 살짝 신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업데이트 제 모델 S는 그 생각보다 진짜 커스터머 서비스랑 테슬라랑 전화를 해보니까 진짜 빨리 올 것 같긴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제가 지금 FSD를 넣어서 차량 가격이 올라서인지 통화 내용을 요약하면은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마치 돈 더 지불한 사람을 먼저 케어하는 건 아니라 그냥 매칭된 카가 나왔기 때문에 프로덕션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딱 정확히 일치하게 매칭됐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거고, 지금 딜리버리 로케이션이 사실은 제가 그 생산되는 공장 근처에서 픽업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FSD를 놓고 차량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주는 것 같은 생각을 좀 지워버릴 수가 없거든요. 역시 비싼 게 먼저 나오는 게 왠지 그런 느낌의 국룰인 것 같은데 참 그런 좀 씁쓸한 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멋있게 해당되는 차량이 프로덕션에 달려 있는데 매칭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딜리버리 돼 있어? 이렇게 다이나믹하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시퀀셜 오더, 먼저 주문한 first come first serve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래도 커먼 센스에 기반한 그런 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은 그리고 되게 재미난 게 또 뭐냐면 이게 시트가 모델 X 같은 경우는 요거 레이아웃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소폭 는다라는 것도 제가 발견했는데요. 5시트를 하냐 6시트를 하냐 7시트를 하냐에 따라서 주행거리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플레드 모델을 고른다고 할지라도 타이어 사이즈를 키우지 않으면 키워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롱레인지 대비해서 그냥 이제 모델 X 대비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가격 차이도 모델 S에 대비하면 플레드랑 롱레인지의 그 가격 차이 폭이 훨씬 줄어서 플레드를 고르는 것도, 그러니까 모델 X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플레드로 넘어가지 않을까. 타이어 사이즈를 그리고 그 휠 사이즈를 키워서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을 가져가도 주행거리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또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뭐 심리상 그래도 이제 모델 X도 계속 찔끔찔끔 늘어가지고 350마일까지 왔거든요. 요걸 또 포기하기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왠지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을 때 잃어버릴 주행거리들이 그게 크지 않아서 모델 S 같은 경우는 팍팍팍팍 줄거든요. 그래서 아마 플레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델 X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근데 다시 한번 이 시링 레이아웃을 선택할 때마다 이게 1, 2마일 정도지만 주행거리가 바뀐다라는 게 이게 좀 미묘하게 이것도 참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 보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참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게 캘리포니아랑 지금 일부 주에만 이제 조금씩 이제 테스트용으로 하는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는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하이오, 텍사스는 이제 공장이 생겼으니까요. 4개 주에 벌써 이제 더 확장을 하고 있고, 더 재미난 거는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강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대비해서 지금 이 4개 주에서는 리얼타임을 이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스코어, 세이프티 스코어 이것도 한때 제가 이거 많이 얘기를 했었죠. 저도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베타로 넘어가서 이 스코어가 지금 베타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스코어에 따라서 이제 먼슬리 프리미엄이 이렇게 결정된다고 그때 한번 얘도 테슬라가 이제 FAQ에서 이제 발표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는 요 정도 그러니까 레귤러 보험 상품만 지금 하고 있고 요 지금 나온 설명에 따르면 요 4개 주의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하이오, 텍사스에서는 정말 리얼타임으로 그 점수에 따라서 즉각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보험 가격이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조심하게 저 점수 압박이 좀 생각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짜증나서 레귤러로 할 수도 있고 FSD랑 묶어서 이제 베타 서비스를 확대하면은 좀 더 가격을 낮춰준다라든지 사고가 안 나면 되는 거니까요. 그 경계 어딘가를 잘 잡지 않을까. 이렇듯 테슬라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을 확장하는 거지 안 파는 프로덕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상 어느 자동차 회사가 이걸 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런 빠른 속도의 확장성 그리고 자동차 보험 사업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결국은 자율주행과 이게 묶여질 사업이기 때문에 이래서 테슬라의 전망을 좀 밝게 보는 거고 지금 확장한 주들을 보면은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인구로 넘버 1이고요. 텍사스 인구로 넘버 2입니다. 그리고 뉴욕도 조만간 이제 확장할 거라고 올해 안에 할 거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구가 많은 주를 웬만큼 지금 포섭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플로리다까지 하면은 상위 랭커 주들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아직은 그렇게 싸다는 지금 얘기가 중론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대충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까지 아직 패키지로 묶여서 좀 더 편리성은 있지만 가격적인 거에서 그렇게 큰 매력이 있나? 라는 상황이 있지만 이게 지금 사업이 이런 인구 주 확장이 큰 주들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고 테슬라 특유의 더 정확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국은 더 낮추지 않을까 프리미엄이. 그때 제가 이 가격도 어느 선인지를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평균 이상으로 싸긴 하다. 근데 업계 넘버원을 노리기에는 지금 제가 비교하는 거는 가이코나 이런 인터넷 기반으로 한 넘버원 회사들과 비교하는 거지 에버리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버원 컴퍼니와는 근데 충분히 이제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면은 거기랑도 한판 붙어볼 수 있다. 가이코랑요. 제가 현재 가이코를 쓰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당연히 싸면 넘어갈 거고 저도 이제 해당이 되면은 또 이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보험 사업도 소리 소문 없이 확장한다. 그 다음 이제 소소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테슬라 이제 솔라루프가 좀 더 로월 먼슬리 페이먼트라는 이제 좀 더 이제 다달이 내야 되는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어떤 파이낸스 프로그램과 이제 잘 또 결합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싸 보이진 않습니다. 뭐 그냥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고 이제 홈페이지 가서 해당되는 주나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해가지고 가격이 얼마인지 받아볼 수 있는데, 저도 몇 번 이거 시뮬레이션해서 영상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딱히 할 만한, 뭐 물론 제가 이제 그 산 집에서 만약에 30년을 산다면은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충분히 잡이 바뀔 수도 있고, 아무리 잡 시큐리티가 좋은 직장을 하더라도, 교수라든지 학계에 있다 할지라도 미국은 좀 이동이 한국보다는 잦은 편이고, 그렇게 되면은 딱히 큰 이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전기값을 아끼려다가 이제 혹을 더 붙이는, 그때 제가 예전에 비교했었던 게 이런 솔라루프,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머티리얼로 지붕을 쓴다고 하면은 덤으로 이제 발전까지 할 수 있는 솔라루프랑 배터리까지, 이게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대중적으로 쓰기에는 아직 이게 애매한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금융 프로그램이랑 연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낮추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늘 좀 테슬라의 아픈 손가락이죠. 거기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서브시디 보조금도 깎아버릴 기세이기 때문에 사업이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주변 동료들과 친구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는데요. 미국 친구들과 이건 선택의 문제지, 내가 그걸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못 받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이 사업을 붕괴시킬 정도로 이제 정치적 압력을 넣어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정말 친환경으로 가려면 솔라나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내가 못 받는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화죠.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일단 관전하는 그런 자세를 잘 취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도 있긴 하지만, 참 이게 다 양쪽 얘기가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어떤 지원하는 정책적인 면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아직은 그러기에는 너무 이 솔라 사업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막 커지려고, 엄청 커지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게 맞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지금 이 기사, 그러니까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사만 보더라도 전기세가 한 달에 250 나오는 집에서, 이거 지금 기사 보면 한 500줄 좀 넘게 내는데, 지붕을 갈았다 치면은 뭐 그냥 그걸 분할해서 납부한다 치면은 괜찮은 것도 같은데, 일반적으로 과연 선택을 할지 참 요 사업은 조금 어렵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테슬라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그런 가치는 아직은 훼손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은 이건 진짜다. 이것까지 이제 점점 확장이 되면은 테슬라의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트윗들을 또 따라가면은 소소하게 기가 베를린도 열심히 느리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제 한 100대 정도의 모델 Y가 이제 드론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딱 중간에.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적 댓글은 아직 팔고 있진 않은 거다, 파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장이 도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파일럿 프로세스를 돌고 있는 거죠. 이런 테스트용 차량인 건지, 한 지금 100대 이상 서져 있는 거 보면은 베를린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허가를 한 2000대 이하로 이제 받아서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참 주변에 보면 여전히 공사하고 있는데, 차가 생산돼서 여기 이런 데 이제 세워놓는다라는 게 참, 독일에서도 참 테슬라답다. 보통은 공장을 다 완벽히 완공하고 나오는 게 정상인데, 하루빨리 해서 정상 가동돼서 유럽의 어떤 판매량을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계속 느리지만 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테슬라는 아니죠. 이제 스페이스X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자꾸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긴 하는데, 저 역시도 말할 때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소식으로는 이 통가에 지금 화산 폭발로 인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통신이 완전히 다운됐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제 화산이 터져서 통신이 다운되는데, 통가에 이거를 지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약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나라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이렇게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겠구나, 나중에는. 물론 일론 머스크가 안타깝게 이제 답글로는 현재 위성이, 특히 이제 레이저 링크가 충분하지 않아서 통가 에리어에는 지금 아직은 서비스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게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걸 이제 다른 이제 제3세계 지역에서도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스타링크 역시도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스페이스X랑 테슬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그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많은 미개척 시장, 그러니까 아직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인프라가 그나마 나은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힘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스타링크가 지원도 해주면서 시장을 어마무시하게 그 인구를 다 흡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렇게 지금 알아서 지원 요청이 올 정도인데 여기서도 포텐셜은 어마무시한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모델 S랑 X의 이제 에어 서스펜션, 많은 분들이 저 에어 서스펜션에 정말 극찬을 하는데 테슬라도 씁니다. 제가 이제 S를 받아보면은 특히 저런 서스펜션에 승차감 위주로, 가격도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벤츠에서 그런 비슷한 기술을 좀 구현하고 있죠. 앞에 카메라가, 앞에 센서가 전방에 굴곡을 인지해서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했다, 강하게 했다.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좀 부드럽게 잡아준다라든지. 대신 이제 밤에는 아직은 잘 작동을 안 하는데 테슬라는 밤에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카메라 높은 분석 기술로 자율주행이 그런데 다 영향이 있는 거죠. 서스펜션과 다시 연동해 가지고 파톨이라든지 DB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뭐 회피할 수도 있지만 넘어야 될 거면 그때 서스펜션의 어떤 강도를 이제 부드럽게 한다라든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제가 현대 기아차에게도 하나 좋은 옵션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메인 클러스터의 그 카메라로 거의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걸 테슬라가 그냥 가볍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그냥 홀라당 흡수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벤츠의 어떤 서스펜션 기술들도 더 오히려 이거는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승차감도 매우 기대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